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군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형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종전의 선거와는 조금 다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에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토론회를 통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군포시 선거구 후보자들은 누구고 또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은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 군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V로드 ABC 방송에서 중계합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군포시 국회의원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3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7번 민중당 김도현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은 후에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 3가지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사회자의 개별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의 질문 시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듣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각 질문별로 답변 시간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 토론별로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듣고 무대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녹색불이 켜질 겁니다. 네, 지금 녹색불이 켜졌고요.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옆에 빨간 불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네. 또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시작 발언 시간인데요.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중당 김도현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보건의료 노동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요즘 텔레그램 엠번방이 이슈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이버 성착취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사이버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는 여성 혐오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엠번방을 키웠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이 2차 가해 망언을 하고 강력 처벌을 못하도록 입법 처리를 졸속으로 했습니다. 이러니 국회가 엠번방의 배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에서 시작된 일들은 엠번방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갑질도 있죠.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은 개인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슈 속에서 잊히고 있는 고위공직자 채용 특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찬스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의 자녀 KT 입사 비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국회는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국회의 구성이 너무 기득권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국회의 구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차별을 넘고 불평등을 없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20대 국회를 끝으로 떠나야 합니다. 위성정당,
꼼수 정당, 기득권 양당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새로운 100년, 새로운 규칙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정통진보, 민중당, 젊고 실력 있는 김도연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중당 김도현 후보의 시작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시작 발언 2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꼼꼼한 대처가 빛나고 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국민 여러분께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직접 이 나라를 바꾸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느냐? 민주주의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던 과거로 되돌아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최고의 지원,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소자영업 시장 사장님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 이하경은 GTX 신호선, 1호선 급행전철, 학교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한 약속을 확실히 지켜왔습니다. 누가 일하는 후보이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인가는 지난 4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이하경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시작 발언 2분 들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 2분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경기가 참 거지 같아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한 어느 반찬 가게 여주인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중소업자, 대기업이 이르기까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민의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국민 여러분과 군포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지내시고 계신가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집니다.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극복되겠죠.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견제 세력, 비판 세력을 키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경제는 더욱더 끝머리가 추락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는 가운데 이번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는 어떻습니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계를 국회의원에도 뽑아왔습니다. 5대 신도시 중 가장 도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군포 시민의 내 집 마련, 새 집 마련을 위한 꿈인 재건축마저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이 군포의 당동에 건립하려던 두산연구소가 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아서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군포를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군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저 심규철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시작 발언 2분 잘 들었습니다. 긴장하셨을 텐데 세 분 모두 규칙을 잘 엄수해 주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들도 잘 규칙이 엄수돼서 여러분께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께 드리는 저의 공통 질문인데요. 역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자별로 2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제20대 국회 평가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따갑습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4월 2일 기준 30%라고 하는데요. 역대 국회 최저 수치입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정치와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제20대 국회는 현 미래통합당, 구 자유한국당 세력의 국정 발목 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구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횟수가 무려 18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혜를 받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으로 국회를 멈추는 행태,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밥값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출근해서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일수 이상 국회에 불출석하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고용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며 비리를 저지르고 폭력을 자행하고 막말하는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과 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하경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법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365일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저 이하경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예, 방금 이하경 후보님의 말씀과 지금까지의 민주당 행태를 볼 때 집권 여당다운 말씀이 아니십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전가에만 늘 급급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저도 뭐 짧게 국회의원 생활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이 대화 타협의 여지를 제공해주고 야당과 끊임없는 인den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때, 또 타협을 시도할 때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것이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건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을 전 국민적 거부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해서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그때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국민 뜻을 무시하고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국회를 대화 타협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절망했습니다. 또 선거법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선거를 이루는 선거법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도 뒷감당을 못해서 원래는 소수당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나마 지금 꼼수 또 비례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물론 야당도 약간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1대 국회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기존 잘못된 행태를 본 국회의원들 다 좀 바꿔주시고
저 심규철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국회를 바꿔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2분 발언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중당 김도연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 드립니다. 국민들이 20대 국회를 식물국회, 적자 생존식의 동물국회라고 부르는 것을 아십니까? 협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정권 타도만 외치는 미래통합당은 결국 도로 박근혜 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정당들의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두 정당이 싸우는 동안 피해를 본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내 삶이 바뀔 거라 생각했던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드렸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직업정보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 연봉이 약 1억 4천만 원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1위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00명, 강남 상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이 무려 71명이나 됩니다. 50대 남성 34억 자산가로 불리는 국회가 이제는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적폐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니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가 다시 한번 21대 국회의 주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기득권 양당을 견제할 선명한 진보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중당이 국회에 가야 합니다. 민중당은 후보부터 다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청년, 촛불 사회자가 국회의원 후보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취지에 맞게 21대 국회는 다양한 소수 의견이 대변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통 진보 정당, 민중당이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각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한 경제적 파장과 대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에 경기 침체와 또 혼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경제에 미치는 피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 준수해 주십시오. 예,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무리한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무리한 최저임금 확대 정책, 또 준비 안 된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법인세, 또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잘못된 경제 정책부터 바꿔야 됩니다. 최저임금제, 주 50일 근로시간제, 또 탈원전 정책, 이것도 손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조 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중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을 두어야 될 대목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해서 대량 실직 사태를 막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국민들 개개인에게 더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기업인들에게 돈이 가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금년 예산을 재편성해서 한 100조 원 정도 예산을 조성해서 이것을 집행 하는 것을 우리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각종 세금을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감면 혹은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2분 답변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 민중당 김도연 후보께 드립니다. 발언 시간 2분 준수해 주십시오. 민중당은 지난 3일 코로나발 경제 위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지급으로 긴급 지원 취지에 맞게 실행하고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시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100%를 지원하고 해고금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등록금, 기숙사비 무료로 하고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들이 하시는 말이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에게 긴급 구호자금을 100조 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2017년 기준으로 약 1,500조입니다. 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소리만 합니다. 3월 기준으로 해고가 20% 급증했습니다. 무급휴직이 해고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하위 70%라고 하며 국민들을 갈라서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경제력을 조사하고 신청받고 지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이 걸릴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결국에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생하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지원을 받는 국민들과 받지 못하는 국민들로 나누어 차별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민중당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네, 발언 시간 2분 다 됐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께 공통 질문 드립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방역위기와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국, 의료진과 국민들이 혼연일치로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위기와 함께 찾아온 경제위기는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깊어질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의를 거쳐서 추경을 포함한 32조 원의 자금 지원, 기업 구호를 위한 긴급 지원 자금 100조 원,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결정했습니다. 총선 직후 4월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책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더 길어지고 깊어지면 3차, 4차 추경을 해서라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위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 지구적인 재난입니다. 코로나 대응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저 이하경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힘을 더해 주십시오. 네, 각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통 질문은 저출산 극복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은 유아교육기관의 존폐 위기까지 불러왔고 학부모들은 공공 영역에서 믿을 만한 공보육 시스템에 확고한 대책들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 서비스 그리고 아동 중심 보육 지원 체계에 관한 확립 등이 저출산 극복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 후보자들은 저출산 위기 극복 어떤 대책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중당 김도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육아보험법 제정으로 차별 없는 육아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양육자에게 육아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1년 동안 최소한의 육아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보험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현재는 고용보험 내에 있지만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제도로 설계하여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육비 부담을 낮추고 아동 중심의 보육 체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의 출산 복지 제도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두 휴먼라이프의 연구소에서 미혼 남녀 출산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에 보면 저출산의 이유가 일가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1위,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2위였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기본 정책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 위주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수가 대기업은 92%에 달하지만 중소기업만 되어도 44%로 떨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현실성에 떨어집니다. 출산 후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 원, 이후에는 120만 원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직장인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긴급 돌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들이 다수 현실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구조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불평등을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불평등이 없어야 합니다. 네,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2분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2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 확대로 1세 미만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향후 지원 대상도 1세 이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증액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새벽, 야간 등 보육시설 사각시간대에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돌봄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돌봄 인력 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의 일터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충하고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직장으로부터 받는 배려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부모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경력 단절, 불이익을 걱정하는 애비맘 직장인들의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기업의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육아는 부모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회사 눈치 보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남성들을 위해 공공분야부터 적극 독려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자는 유치원 3법 추진하고 통과시킨 정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반대하고 퇴장한 정당 자유한국당입니다. 발언 시간 2분 다 쓰셨습니다. 자, 이어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 답변 역시 2분 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 경력 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둔 사유로 육아, 결혼, 임신, 출산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아 문제가 출산율 저하뿐 아니라 여성들 경력 단절의 제일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심규철과 미래통합당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서 임신, 출산, 보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일로 인식해서 첫째, 방과 후에도 학교에도 돌봄 전담교사가 남아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초등 돌봄 교실의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사설업체를 통해 고용된
민간 베이비시터를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 신청을 받아 육아 도우미 통합 DB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원활한 육아를 위해서 유급으로 자녀 돌봄 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넷째, 임산부에게 택시비 또 교통비나 주유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 행복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택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금액을 현재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다섯째, 육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취업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통해서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질문 역시 사전 추첨으로 정해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답변 뒤에는 상대 후보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보충 질문의 기회가 있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또 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잘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세제와 금융정책 등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관리 감독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좀 하락세가 나타난 반면에 수도권 외곽이 과열되는 풍선 효과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자, 이어서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 답변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20여 차례나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과도한 규제 중심의 시장 개입 부동산 정책을 했던 것인데 그때 계속 실패해왔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규제 중심의 또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키웠고 또 제대로 된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현 실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의 57.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세금 인상, 또 아파트 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 또 가격 폭등을 유발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군포 시민이 이번에 선거를 치면서 느낀 것은 한 번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돼가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저는 재건축을 틀어막고 있는 이 정부의 과도한 재건축 규제 정책 개선하겠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부동산 그 규제 정책을 해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구조안전진단 같은 그러한 그 규제의 강화를 좀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새 집에 살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규철 후보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에서는 집값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임기 기간 동안 부동산은 국가에 맡기고 그 수익을 국고로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보충 질문이었고요.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고위공직자가 예컨대 뭐 필요 이상으로 투기적 인상을 주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거야 참 뭐 그런 정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정부의 그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지 않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위주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는 재건축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풀어주고 해서 수요를 늘려나가면은 공급을 늘려나가면은 부동산 가격도 잡힐 것이고 그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먼저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언 시간 30초 정도 남았는데 발언 종료되신 거죠? 아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에서 이번에 이제 군포 시민들께서 산본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무 아파트, 또 한라 아파트, 가야 아파트 등 등지에서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그 규제 정책들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규철 후보의 1분 30초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께 보충 질문 기회 드립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심 후보께서는 조금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재건축 시 초과 이익을 환수 제도로 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군포는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 강남 일부만 됩니다. 그 혹시 군포와 전혀 관련 없는 공약인데도 심 후보가 강남에 재건축 예상되는 곳에 그 집을 가지고 계시다고 내가 들었는데 혹시 너무 본인 맞춤형으로 공약을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네. 저 지금 이제 군포의 재건축을 네, 제가 지금 제가 먼저 발언 순서를 또 정해드리고 시간도 조금 고지를 해드리고 다시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후보 보충 질문에 대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1분 30초 답변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하경 후보 측의 그 억지 주장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든 모든 분야의 경제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것은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군포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것은 용적률이 완화돼야 됩니다. 초고층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정책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 강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초과이익 그것도 이제 좀 재건축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국민이 새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를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이제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그것이 전체 차원에서 이제 어떤 뭐 높이 제한은 덜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집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이것만큼은 정부가 억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군포시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용적률 문제 이 문제가 더 풀어주고 또 안전 진단을 너무 강화해서 재건축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심규철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 개별 질문이다 보니까 질문과 답변을 이제 후보자들께서 상호 오가면서 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 질문을 드리면
그다음 보충 질문, 다시 답변 이런 순서를 좀 고지를 해드리고 발언 시간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진행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서 좀 더 공정한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별 질문 민중당 김도연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약 50%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는데요. 이라는 이유도 생계비 마련이 69.5%로 집계돼서 이 생계조차 힘들어하는 노령층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 생계비 지원 등의 복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민중당 김도연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20살이 된 청년에게 1인당 평균 자산 50%인 기본 자산 1억을 제공하고 이후 노인 세대에 접어들면 사회공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말씀대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일했던 요양원만 보더라도 60대 노인이 80대 노인을 돌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불평등의 연장선입니다. 한쪽에서는 부가 대물림되는데 한쪽에서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고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집값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삶은 없어야 합니다. 10대 재벌이 가진 땅이 여의도 면적의 650배입니다. 상위 1%의 상속액이 37억입니다. 월급쟁이의 연봉의 111배입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불평등한 구조가 형성되니 노인 빈곤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자산 재분배는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프랑스의 피케티는 자산 재분배 정책만이 불평등의 해소의 해법이라 하였고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부유세를 최대 8%까지 부과하자고 합니다. 민중당은 자산 재분배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각종 수당 도입, 단기성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고민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 종료되신 거죠? 네. 자,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노인 일자리 대책에 대한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에게 보충 질문 기회 30초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경제 성장의 주역인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더욱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연금도 향후 현재 60세에서 65세 이상 노인 전원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민중당 김도연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인 세대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고위공직자인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도 있으십니다. 과연 저는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노인 복지에 대한 고민을 현재 지금 폐지를 줍고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과 같은 고민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의 노인 세대는 자신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을 때 더욱 건강한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노인 세대로 접어든 우리 미래 세대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마무리되신 거죠?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께 보충 질문 기회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 보장적 차원의 노인 일자리 제공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실효성 있는 것은 노인들도 당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과도한 최저임금제 정책에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하고 싶어도 최저임금제 때문에 가로막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선별적인 네, 보충 질문 시간 종료됐고요. 이에 대한 김도연 후보의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교철 후보님 최저임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 노인 공공 일자리를 얼마나 잘 보장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궁금해서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봤습니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고령자의 비율을 일정 보장하여 교양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와 겹치지 않으면서 고령자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퍼스펙티브 50% 제도라고 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고 숙련될 때까지 트레이닝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네덜란드는 기존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재활을 돕기 위해 원예, 농사를 하여 서로 돌보는 케어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급료로 활동을 지원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성, 단순 노동형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개별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수도권은 인구 과밀이 문제인데 군포시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군포시 선거구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두 곳에서 한 곳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 군포시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이나 군포시의 재정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려되고 있는 군포시의 젊은층 감소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선거구가 줄어서 죄송합니다. 최초 선거구 획정안에는 군포시가 분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도권의 의석수가 적은 특정 정당에서 아마 유불리를 계산해서 주장을 해서 우리 군포가 희생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와 경제면에서 군포시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것을 앞으로 최우선으로 삼고 일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의 관건 역시 20대, 30대 젊은 층의 유입입니다. 수도권의 20대, 30대는 출퇴근이 편하면서 깨끗한 주거 환경을 선호합니다. 군포시는 이제까지 새로운 도시를 지체해 왔는데 앞으로 더욱 개발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통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GTX 신호선도 조기 착공시키고 좀 외진 송정 부곡지구에도 GTX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의왕역 정차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국회 의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억 예산을 확보해서 1호선 급행전철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4호선도 꼭 이루어서 금정역에서 서당역까지 17분대에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과천선 군포 연장도 추진하겠습니다. 군포시를 경기 남부의 교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젊은 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환경도 만들고 젊은이들이 몰려와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새롭게 확충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주요 전철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등을 확충해서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 보충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군포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 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떠나고 젊은이가 떠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과밀 억제 권역
재회를 위해서 이하경 의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하신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해 주시죠. 네, 군포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많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낡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될 때입니다.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이 있을 텐데요. 열심히 그것에 협력하고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포 공업지역은 국가의 산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스마트 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최첨단 산지로 만들려는 공약 발표를 했고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IT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현재의 낡은 공장 부지를 새롭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개발로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3선에 도전해서 성공한다면 정부에 더욱더 강력하게 스마트 단지가 활성화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네, 30초 남았는데 답변 끝나신 건가요? 네. 네. 자,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 듣겠습니다. 후보님, 군포가 3월 말 기준으로 4주째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라는 것을 아십니까? 금정약압 레미안이 9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TS 호재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젊은 층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공약에는 국가 책임 청년 사회주택 100만 호 공급으로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보충 질문 30초였고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제가 군포 시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군포가 참말로 주거 환경이 좋다. 수리산이 있어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서 참 살기 좋은데 집값이 안 오른다. 왜 그러냐?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유일한 불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이 확정됐고요. 편익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수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도시가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이제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값의 상승 때문에 전세 살던 젊은이들은 또 아랫역으로 새로운 주거단지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젊은이들이 주거 환경을 군포에서 갖게 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상의드리고 또 정책을 세우면서 젊은이들도 살기 좋으면서 주거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주거 계획을 세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군포시 유권자 여러분께서 또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이야말로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요. 후보자들 간의 주장과 반론, 재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론회 규칙 잘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핵심 공약 발표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자들은 이 핵심 공약을 들은 이후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 역시 1분과 30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핵심 공약 듣겠습니다. 2분 안에 핵심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살기 힘든 세상, 불평등한 구조를 싹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살기 힘들까요? 아직도 게으르고 못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이유는 재벌 등 1%의 특권층이 부를 독식하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놀고 먹어도 재벌가 1%의 특권층이 떼돈을 버는 이유는 토지, 건물, 주식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부의 대물림 시스템은 더욱 기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수단과 복지로 해결할 수 없는 불평등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불로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야 할 시기입니다. 토지를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층의 독점 소유를 막고 토지 등 부동산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고 주택 공개념 실현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장 전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그곳에서 받은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글들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을 키웠습니다. 민중당이 마지막 N번방까지 뿌리를 뽑겠습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스트리밍 모두 성범죄로 처벌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유포가 아닌 성착취로 인신매매 수준의 강력 처벌을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두 후보님들이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범죄 근절에 관한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김도연 후보께서는 속칭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 제작하고 배포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는 그 후보의 요청에 또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호기심 등에 의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약간 반사회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듯한 이 발언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민중당 김도연 후보께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N번방을 넘어서 박사를 추모하는 방까지 생기고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꼴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모든 국민들이 어느 곳에서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여 초가 남은 가운데 답변 끝나신 거죠?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보충 질문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후보님 반려동물 기르고 계세요? 네, 기록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주장하고 계시죠? 예, 저도 기르고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느끼게 되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려동물 등록제가 활성화가 좀 덜 돼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건지 좀 구상하신 바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기회 1분 30초 민중당 김도연 후보께 드립니다. 네, 후보님 저희 공보물을 좀 꼼꼼히 읽으셔야겠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이야기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공약은 반려동물들을 위한 보건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삼본 중심상가 군포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끌고 다니시는 시민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 동물들이 아플 때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한 이 동물병원들을 어디를 가면 어디가 싸다, 어디로 가야지만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그저 뜬 소문으로만 동물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동물과 친화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동물들을 위한 보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여초를 남기고 발언을 종료하셨고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젊은 친구에 의해서 엔던방 사태와 같은 그런 경악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또 김도연 후보의 그 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김도연 후보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공보문을 보니까 김도연 후보는 공무원 합정에 부모 찬스를 없애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조국 사태를 생각했는데 조국 사태는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부모 찬스를 활용해서 자녀를 유수한 대학에 입학하도록 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혹시 김 후보가 부모 찬스를 없애자는 그런 공보문을 만들 때 조국 사태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미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조국 사태에 대한 김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른바 조국 사태. 저는 사실 한국 사회의 민낯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나와서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싸운 일들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 들으면 먹고 살기 힘든 청년들은 조국 사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이구나 라고 느끼며 다시 또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 기득권 정치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서로 물어뜯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국 사태 문제,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 사회를 이끌어왔던 모든 기득권들의 책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기득권, 정치인들, 고위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답변에 대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보충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조국 사태 초기에 조국을 굉장히 옹호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물러서면서 또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그 사과에 대해서 우리 김도연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보충 질문이었고요. 민중당 김도연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심상정 후보님이 사과를 한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과연 진정성이 있냐 없냐로 그 물음의 대답을 판단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느낀 감정은 이 사람이나 결국엔 똑같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고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불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서 국회를 운영해야지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위성정당, 꼼수정당으로 이 제도에 무의미를 만들어버린 것들이 과연 어디입니까? 저는 이번 투표에서는 반드시 이런 정당들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의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들을 듣고 있고 각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핵심 공약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제가 군포시 발전을 위해 준비한 핵심 공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도 새롭게 리모델링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GTX 신호선 조기 착공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정리 1호선 급행을 성사시켰던 경험과 실력으로 4호선 급행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금정역을 경기 남부 교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GTX와 전철,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건축하고 대규모 주차장, 각종 컨벤션 센터, 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해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위례 과천선의 군포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부곡, 송정지구 등 군포시 전철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고 구 차량 등록소 부지에 주차타워를 세워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별로 필요한 주차 공간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군포 역세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낡은 군포 역사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군포일동 주변을 새로운 문화복지 행정타운으로 만들겠습니다. 주거지와 주요 전철역 연계 교통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핵심 공약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에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이하경 후보께서 리모델링에 관한 법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본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 말씀이 충무 아파트나 한라 아파트, 가야 아파트 공이 대략 1억 6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도 감당할 수가 없다. 리모델링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용적률을 높여서 좀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리모델링의 어려움을 지금 알고서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1분 질문이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답변 역시 1분 30초로 듣겠습니다. 군포시는 두 가지 주거혁신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지역을 어떻게 재건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하나의 과제가 있고요. 또 삼본 일동에서 군포 일동까지 철로변을 쭉 따라가는 그 주거지 형태를 이제 재건축을 할 것인가, 재개발을 할 것인가를 새롭게 결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현재 단일화된 법이 없습니다. 주택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나눠져 있고요. 일원화된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해도 어렵습니다. 재정 지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랄지
주변의 안전시설 등은 지원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 주제 하나를 풀어야 되고요. 이제 구주택들을 어떻게 재개발할 거냐는 민간이 시작을 하되 행정부와 우리 당이 정책적으로 밀어서 활성화시키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군포시에 요청하고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주거를 개혁하고 다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하경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충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이 못 됐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선택함이 있어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도 되느냐, 내가 얼마 돈을 더 내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억 6천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서 리모델링을 추진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주겠다는 그 말씀하셔야지. 지금 전에 동문서답하고 계시잖아요. 네, 심규철 후보의 보충 질문이 끝났고요.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답변 역시 1분 30초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요한 차이가 많습니다. 재건축은 현재 법제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절차도 어렵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용적률을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국토부와 재논의를 해서 어떻게든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약속이고요. 그것을 꼭 국토부와 협의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 50여 초 남았는데 답변 마무리하신 거죠? 네. 자, 이번에는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시간은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니 개발 논리가 참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정역 앞 레미안 아파트가 9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 청년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꿈도 못 꾸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군포 시민들이 이 살기 좋은 군포를 떠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개발 논리보다는 대한민을 환경 생태지구로 지정하여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군포,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하여 친반려동물 도시 이미지, 어린이 공공재활병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공타가소 설치 운영 등으로 더 살기 좋은 군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후보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중당 김도현 후보의 질문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분 30초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네, 산업사회는 끊임없이 성장과 환경보존의 논리에 항상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데 개발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낡은 주거 환경 이대로 놔두면 다 슬럼가가 되고 맙니다. 다 사람이 떠나는 도시, 그 도시를 어떻게 보존을 하겠습니까? 보존을 하려면 적절하게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변모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환경도 보존해야 됩니다. 수리산 밑에 있는 쾌적한 환경, 공원, 또 안전한 도시 이런 것들을 적절히 그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을 친환경 생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도시 발전 이런 걸 생각해서 새로운 주택지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최대한 그 과정에서 친환경성을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민중당 김도연 후보 보충 질문 시간 다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살기 좋은 군포가 어떤 이미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지금 김도연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 들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시간 다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군포에서 지난 8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30여 년을 그대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 이사 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수도권에 이런 동네 있는지 몰랐어. 정말 안전하고 쾌적하고 수리산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아는 부모님은 광명에 사시다가 이렇게 폐해 질환이 있었는데 수리동으로 이사 와서 1년 반 만에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군포가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선택받은 도심에는 분명합니다. 그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개발을 하면서도 이 수리산 주변으로 갖고 있는 우리 천혜의 조건을 잘 살려서 대기질이 좋고 또 숲이 있고 공원이 풍부한 또 시민이 걷기에 안전한 도시는 그대로 만들어 가되 이제 청년들이 살기 좋고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이런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는 새로운 주택 건설 또 재건축 그리고 랜드마크인 금정역 환승센터에 어떻게 젊은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를 만들까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핵심 공약과 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생각들을 듣고 계신데요. 유권자 여러분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핵심 공약 먼저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GTX 신호선 중 수원 금정역 구간이 현재의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GTX로 인한 소음 방지와 금정역의 지하 환승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GTX 신호선의 군포 구간인 당정역과 금정역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정역의 복합 환승센터도 지하화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정역 일대, 가구거리 일대, 또 산본시장까지의 그 구간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주차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크게 중앙공원의 2층 지하주차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공원의 2층 지하주차장이 산본 중심상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고 닭말고기에 지하터널을 만들고 상부에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개 신도시인 산본지역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및 구조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일개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건축 추진이 따라서 재건축 추진이 용이하도록 관련법을 재개정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약은 선거 공보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핵심 공약 2분 발표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중당 김도연 후보께 질문 기회 드립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후보님이 이야기하신 공약들이 저는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시장의 공약인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제 공보물을 보니까 외교와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6조나 올려달라는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한미 상호 방위비 조약이 제6조에 보면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보한 후 1년 만에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한미 상호 방위비 조약을 폐기하고 평등한 한미 관계로 새롭게 변화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후보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에게 1분 질문이었고요. 답변 기회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그 굳건한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6.25 이후에 그 국방비를 적게 쓰면서도 우리는 경제에 진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나라 중에서 우리와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러하고 또 북한은 뭐 지금까지 분단 국가로서 지금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이 현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젊음을 바쳐서 지금 군대에 가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일본 역시 마찬가지죠. 러시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우방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래도 우리가 위급할 때 아무리 영토적 이해관계 없이 우리 도울 수 있는 나라 저는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맹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나라가 못 됩니다. 결국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리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변함없이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또 주변국도 우리를 깔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 안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이에 대한 보충 질문 듣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미군 내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줬다지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동맹국가로 할 도리인가 싶습니다. 외교는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조건적인 동맹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서 안보와 외교의 실리 모두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보충 질문이었고요. 이에 대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답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뭐 언론적으로는 뭐 틀린 말씀이 아니죠. 다만 이제 그 주한 미군에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그 급여 문제, 사실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이 그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한 미군의 그 종사하시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급여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듯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는 그 부분만큼은 한국이 좀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양해하면서 해마다 얼마씩 더 부담을 늘려갈 것인가를 계속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뭐 해왔던 것인데 어쨌든 주한 미군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지 못하는 우리가 안보 역량 강화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어쨌든 지혜롭게 잘 이것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적당하게 해마다 조정해 나가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또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또 국민 감정이 또 반미로 이렇게 치닫도록 부추기거나 하는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정부가 외교 역량을 잘 발휘해서 국민이 불필요하게 미국에 대한 반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할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보충 답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1분 질문 듣겠습니다. 심 후보께서는 GTX 신호선 금정에서 당정역 구간 지하화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GTX 공사비가 그 도심지의 경우는 키로당 350억으로 추정됩니다. 군포 구간은 약 5.7km로 공사비가 2천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포시가 지하화를 요청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군포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군포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7,700여 원입니다. 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140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그것도 코로나 재난비용으로 다 썼습니다. 이거 마지막 방법은 채권 발행인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저는 감당이 안 돼서 하고는 싶었으나 공약을 못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헛공약이 될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실 건지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질문 들으셨고요.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답변 1분 30초 듣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공약을 저는 추진하기 위해서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국회 시민들께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국토교통위를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의 국회의원 지내신 분들이 국토교통위 같은 데 갈 생각을 하지 않고서 그냥 타상임의 활동을 하면서 군포의 이런 국지가 문제를 제대로 접근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위한테 강력하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GTX는 원래 지하로 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상으로 가는 게 GTX가 아닙니다. 그거 저희가 원칙 관철해서 국비로 부담해야죠. 그건 당연히. 왜 원칙대로 하는 공사를 왜 군포시가 부담합니까? 그건 좀 질문이 좀 잘못되셨단 말씀이고 여러분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포 시민들께서 한 군포시 건설 초기에 우리 지하철 4호선 금정 산본역 구간을 지어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상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군포는 지하철이 없는 지금 이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군포 시민의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금정역, 당정역 구간 반드시 지하화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군포시의 지하철로 인한 소음 문제, 전철로 인한 소음 문제 해소할 수 있고 군포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심규철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보충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GTX 신호선은 사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죠. 국비를 통해 지하화를 추진하면 이제 새롭게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더 시작해야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상의해서 이제 사업을 확정시켰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면 이제 몇 년이 또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몇 년이 더 걸려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지하화만 추진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시간 종료됐고요.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 답변해 주실 텐데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GTX 신호선 문제는요. 제가 보기엔 면밀한 아직 사업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원 금정역 구간도 갑자기 그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는 금정역에서 의정부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수원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노력과 또 양주 국회의원 노력으로 양주까지 연장된 것이죠. 얼마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이나 또 국토 계획이 그렇듯이 얼마든지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또 신축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GTX 신호선이 수원 금정 구간을 지상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예산을 적게 잡고서 예비 타당성 그냥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사실 뭐 2천억 정도 추가되는 건 국가 대사업에서 그래 큰 부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한 해에 2천억이 들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GTX 신호선은 2029년에 지금 완공되겠다는 것이고 거의 뭐 10년에 걸쳐서 추진된 일인데 10년 동안에 국비 2천억을 못 끌어옵니까? 국회의원이. 그건 좀 이해가 너무 소극적으로 의정활동 해오셨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군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관철돼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보충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그 공약에 대한 또 다른 후보자들의 의견까지 함께 들으셨는데요. 후보자와의 토론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 중에 혹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미처 못 다하신 분들이 시간 제약상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발언 시간 2분씩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의료진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막아내고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바로 여러분이 투표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나라다운 나라,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 더 똘똘 뭉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코로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 구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막말과 폭력 사태, 무분별한 정쟁으로 국민께 큰 실망만 안겨드렸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상당 부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모적 정쟁과 반대만 일삼는 미래통합당에게 일 좀 해보려는 정부와 여당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과반의 의석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국회다운 국회,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4월 15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하경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군포에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마무리 발언 역시 2분 듣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별히 그렇게 국회를 이끈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가 덮쳐서 지금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잘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좋은 판단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회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기존 국회의원들 다시 뽑아서야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회를 지켜봤고 우리 정치를 지켜봤습니다. 또 우리 군포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기, 5개 신도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 심규철에게 좀 맡겨주셔서 군포를 변화시키고 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국회를 변화시키는데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자, 이어서 민중당 김도연 후보의 마무리 발언 역시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민중당,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진보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은 남북미중 4자회담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꽤나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와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8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민중당의 비례대표 1번은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유일하게 당선권에 농민 후보가 있는 정당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입장자 강력 처벌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항의를 하고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게 만든 청년이 촛불 사회자가 민중당의 후보들입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첫 번째 총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기대했지만 여당은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가장 최악의 국회라 불리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선명한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 꼼수정당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더불어민중당. 도로 박근혜당으로 적폐의 부활을 꿈꾸는 미래통합당으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당 투표는 8번 민중당, 국회의원은 김도연. 지지해 주시는 만큼 세상이 변합니다. 군포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 진보 대표 후보 김도연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꿉시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 여러분의 말씀,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군포시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4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바로 시민이 주인으로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가꿔갈 지역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도 가능합니다. 자, 90여 분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새 후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군포시 유권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군포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